엄마 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영양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밥을 너무 안 먹는다.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이런. 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밥을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케이스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보호자의 부응을 못하는 아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아요. 생각하는 게 밥을- 맞지 않나? 두 번째는 간식량이 너무 많아서 식사를 사실 안 해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런 아이. 사실 맞아. 두 번째 아이가 가장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상담을 했었을 때.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배꾸레가 작은 애기가 있어요. 입이 짧다. 네, 입이 너무 짧은 아이. 맞아.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보호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적정량이라는 게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량과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좀 다르다는 얘기시죠? 네,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 아이의 이제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성인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인의 반. 네. 칼로리도 거의 한 1200칼로리 정도로 성인의 반 정도를 권장을 하거든요. 한 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밥은 반 공기, 계란을 먹이신다 하면은 계란 후라이 하나, 야채 반찬, 나물 반찬을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은 두세 숟가락 정도 이렇게 먹이면 한 끼 식사가 돼요. 보호자분들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너무 조금 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적정량인 거죠. 네, 맞아요. 거기 영양사 쌤 다 계시잖아요. 프로토콜을 어. 맞춰서 주실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필은 해주시되 어쨌든 주는 건 적정량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먹는 게 굳이 이렇게 좋은 건 애가 배꼽이가 또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똥을 많이 가서도 싸겠지. 계속 한 번 더요, 한 번 더. 매번 얘기해요, 한 번은. 효자다 그 효자. 적정량의 기준을 저 같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3살에서 5살까지는 어른 먹는 거의 반이다. 내가 먹는 거의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네네. 조금 쉬우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아이들은 그럼 터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네. 먹는 아이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간식량이 많은 아이. 요 케이스가 제일 많다고요? 맞아요. 적정 간식량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학동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의 적정 간식량은 우리가 세 가지를 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유. 우유는 하루에 400에서 500. 근데 유제품이어서 치즈, 요거트도 다 포함되는 네네네. 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일.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한 3분의 2 정도? 또는 뭐 귤 2개 정도? 이게 하루 종일의 적정량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 간식이라고 그래서 감자류나 또는 고구마. 뭐 식빵이나 맞아요. 어. 고구마류나 떡 이런 같은 거. 떡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에서 간식표를 보면은 떡이나 뭐 떡에 무슨 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맞아. 식빵이 나오기도 하고 미숫가루가 나오기도 맞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공유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간식이에요. 과일량이 꽤 적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많이 주다가 애들이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주더라도 이게 식사 시간이랑 좀 잘 생각해서 줘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간식이라고 하는 건 식사와 식사 중간에 주는 걸 간식이라고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주시면 되고 식사하기 한 2-3시간 정도 전에 꼭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자나 사탕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잖아요. 설탕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건 공유를 보지 않는다. 언제 먹이셔요? 전 되도록이면 안 돼요.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얘네들이 가서 사 먹잖아. 아, 그쵸. 그걸 사 아예- 먹고 안 먹은 척해 얘네들이. 그럼 선생님은 화내고. 전혀 안 먹이세요? 아니죠. 먹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규칙이 있어요. 수요일 날에는 간식을 먹는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맞아, 맞아. 수요일에 편의점에 가서
하나씩만 골라서 먹기.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3살, 4살, 5살 애들도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서로 막 간식 그래, 꺼내고 친구들이랑 놀 다 때는 같이 먹고 어떡해. 친구 어머니가 막 주신다. 맞아요. 저희 애는 오늘 간식 먹는 거 사회성 제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사회생활은 해야 되기 생일 파티도 때문에 하잖아,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날 다 엄청 빼고 자주 습관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는 최소한. 네, 집에선 아. 최소한 습관화시키지 않고 집에 항상 간식을 사다 놓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꺼내 먹거나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우리하고 제일 지금 중요해요. 그럼요. 집에다 안 사놓는 것만으로도 간식은 충분하게 절제할 수 있어요. 그치. 우리 간식도 거기 같이. 그래, 우리도 끊어야 돼, 같이. 어. 그럼 선생님도 안 드세요? 몸매 보세요. 드시겠어요? 집에서 안 먹어? 그냥 먹는 거야. 세 번째, 아까 타고나게 입이 백골애가 짧은 작은 아이들. 아이. 네, 맞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굶긴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굶겨서 먹여라. 이거는 아까 두 번째 케이스인 간식이 많은 아이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아이는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네. 이 케이스가 왜냐면- 제일 애들인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옛날에. 제가 아. 분유수유하고 컸는데 20cc 먹었대요. 아, 선생님이 어, 얘기해. 내가 애기 때.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어. 정말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려고 그러거든. 어. 이런 아이들은 조금씩 자주 먹여야 되고요. 밥을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밥의 영양소에 교환해서 먹을 수 있는 음.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환 식품이라고 하는데 빵 그 대신에 뭐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막 팥빵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식빵 같은 거나 아니면 떡이나 뭐 감자류나 국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치우쳐서 같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트밀 같은 것도 괜찮죠. 오트밀 너무 좋죠. 음. 철분도 같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곡류도 같이 섭취할 수 있고 괜찮고. 누룽지도 잘 먹더라고요. 누룽지 엄청 좋아요. 누룽지.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아 그럼 얘는 뭐라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뭐라고 먹어요? 패스트푸드 일부러 칼로리가 높게 과자 이런 사탕, 거. 과자 이런 것들의 섭취량을 막 늘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잠깐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봐야 돼.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간식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밥을 대체하는 음식들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기도 좀 잘 안 먹는데 떡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래떡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래떡에 뭐 삶은 계란은 언제든지도 오케이거든요. 채소는 사실 잘 안 먹는데 이건 과일류를 같이 식사할 때 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곡류, 단백질류, 과일, 채소류 네, 이렇게 그렇게. 세 가지는 먹게끔 해주면 된다는 네, 거고 네, 네. 한꺼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띄엄띄엄 조금씩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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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충을 해줘라.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식탁에 락앤락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먹고 싶을지 모른 거예요, 얘도요. 그래서 저 유부초밥 조금, 고구마 삶은 거 조금, 감자 버터에 구운 거 조금 이렇게 해서 막 락앤락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걔가 좀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칼로리가 충당이 안 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이런 아이들은 사실 좀 계획을 세워서 먹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분께서는 또 이 대체 음식이 어떤 건지도 잘 파악이 안 모르죠. 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환식품을 먹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참으로 계란 잘 먹다가 또 안 먹거든. 질려가지고.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소량씩 자주 먹더라도 하루에 필요로 하는 권장량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시중에 칼로리 보충제 같은 것들이 좀 잘 맞아. 나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것들과 같이 병행하시면서 식사량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케어 마이키즈, 그린비아 키즈, 뭐 하이키드도 많이 요즘에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 뭐 MCT 오일도 있고 뭐 무스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되 얘네들도 이제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식사량이 더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거 자체 칼로리가 높으니까. 네, 맞아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에는 뭐 자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때 이제 섭취를 하게 하거나 아침 식사를 원래 안 하는 아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드링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유팩처럼 생겨서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기만 우유 하면 대신에? 돼요. 네, 우유 대신에. 그래서 뭐 아침을 원래 안 먹는 아이면은 아침에 그냥 그거 한 잔 와. 정도라도 먹게 할 수 있게 해서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칼로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칼로리가 그래서 높아요. 가끔씩 그거 남으면 아깝다고 먹다가 살찌는 경우 많이 봤어. 이건 약국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팔아요. 아, 인터넷에. 네. 인터넷 마트에도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마트에 어. 카이키드나 이런 거는 마트에서도 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밥을 안 먹는 아이들 때문에 오늘도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자는 것과 먹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은 잠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시면서 집착하기보다는 좀 맞아. 멀리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좀 대체 음식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닦는 마음으로 돌을 닦아야죠. 쉽지 않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